여러분들 디임돌 대출 상품 아시나요? 신생아 특례 디임돌 대출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장점은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한테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70%,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까지 가능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세상 부세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신생아 특례 디임돌 대출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신생아 특례 디임돌 대출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출의 핵심 내용과 혜택을 한번 꼼꼼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신생아 특례 디임돌 대출은 일반 디임돌 대출 상품 아시나요? 그것과 비교해서도 금리가 낮고요. 우대 혜택이 추가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둔 가구를 위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별주택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자, 대상자 요건 살펴볼 텐데요. 대출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첫 번째로 주택 매매 계약 체결자인데요. 주택 매매 계약, 계약서를 작성한 분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세대주 요건인데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은 안 된다는 뜻이겠죠? 세 번째로 출산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둔 가구여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2022년 12월 말에 출생을 했는데 해당이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쉽게도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무주택 요건인데요. 세대 전원이, 그러니까 세대주뿐만이 아니라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만약에 세대주나 세대원이 보유를 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간주된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소득 요건인데요. 부부 합산해서 총 소득이 연간 1억 3천만 원 이하, 맞벌이는 2억 원 이하여야지 해당 사항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대출 신청인은 신용등급과 자산 조건도 충족해야 되니까요.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대출 한도와 금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다음 조건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자, LTV, 담보 인정 비율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70%,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요. 이건 최대 60%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소득에 따라서 제한을 받으니까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매매 가격인데요. 대출 금액은 매매가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주택을 매매하려는 가격이 한 3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도 5억까지 받을 수 있냐? 그게 아니라 대출 금액 자체는 매매가를 초과해서 받을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서 연 1.6%에서 4.3%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특례 금리는요, 기본 5년간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추가로 둘째, 셋째 출산을 했을 때는 최장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네, 대출 기간은 10년부터 시작해서 15년, 20년, 30년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기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상환 방식은 다음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인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안정적으로 월 상환을 원하는 분들한테 적합한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분께, 그리고 마지막 세증식 상환은 초기 자금은 부족하지만 이후에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대금리랑 추가 혜택이 있는데요. 우대금리는 다음 조건에 따라서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약저축 가입자는 가입 기간 및 납입 회차에 따라서 연 최대 0.5% 우대금리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신 분들, 요즘에는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계약 체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추가로 0.1포인트 우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 출산 가구는요, 추가 자녀 한 명당 연 0.2%포인트 우대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신생아 출산 가구는 특례 대출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대출과 함께 다양한 지원책을 꼭 검토해보세요.
그러면 신생아 특례 디임돌 대출의 장단점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장점은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한테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우대 금리와 다양한 조건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추가적인 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신에 단점은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이 어렵겠죠. 그리고 주택 매매가에 따라서도 실제 대출 한도가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LTV와 DTI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우대 금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청약 저축과 전자 계약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요,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고 무리한 금액을 대출받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신용 상태와 자산 조건을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 디임돌 대출의 주요 내용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신생아를 둔 가구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런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주거와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영상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